네, 2023년 3월 24일 이정훈입니다. 벌써 13년의 세월이 흘렀네요. 그때도 오늘처럼 제가 술을 한 잔 먹고 들어왔을 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논설위원회 했던 때로 기억하는데 서해에서 한국 해군 함정이 침몰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지금 시각이 밤 10시 45분이네요. 그때도 한 몇 시쯤 들어왔나? 그때는 좀 더 야방에 많이 다녔으니 12시쯤 들어왔나? 그때부터 전화통화를 다음날 새벽 한 4시까지 해군 제독들 곳곳에 전화했습니다. 뉴스로는 이미 떴고 이게 뭐냐? 왜 최전방 백령도 바로 남쪽에서 한국 함정이 침몰을 하느냐? 그것도 초계함, 큰 함정이. 어뢰냐, 기뢰냐, 우리 무기에 걸린 거냐, 이북이 한 거냐, 전쟁이냐. 그리고 그때 속초함이 투입돼가지고 사격을 했습니다. 76mm 포를 수십 발을 쐈죠. 정말로 인민군이 한 거냐? 네. 많은 생각이 납니다. 그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그 해인가요? 천안함 정치학이라는 책을 썼죠.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최초로 나온 보고서였습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여러 사람들이 천안함에 대한 책들을 냈고 정부에서는 천안함 사건 백서를 발간하게 됐죠. 백서를 발간할 때는 저도 마지막 검토위원 들어가서 이건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게 아닌 것 같다, 많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그냥 갑시다 그래서 그러라 그런 적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천안함 사건을 맞아서 또 그 이후에 몇 년 지나고 나서 서해 수호의 날로 이날을 지정했죠. 그래서 올해는 제8회째입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문재인은 안 가려고 길을 썼죠. 주로 안 갔죠. 그래서 기념식을 하기 전에 천안함을 타고 있다가 숨진 54명의 용사, 그 다음에 이들을 시신을 인양하기 위해서 투입됐던 UDT의 한주호 준이 사망했죠. 그 이름을 다 부르면서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한주호 준이 장례식에 일렀던 날 저는 그때 해군 무슨 부대를 갔어요. UDT 대원들이 모여서 그 UDT 대원들 전문 프로꾼들이 예비역까지 와서 장례식 치를 때는 그 함성과 그 분노가 겁이 나더만요. 겁을 좀 잘 안 먹는데 사나이 UDT가 그래. 사나이 UDT 부르는데 그 군가가 살기가 있더만요. 그래서 저는 이 살기를 모아서 북한에 대해서 응징보복을 할까 그랬더니 이명박 정권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안함 정치학 책을 쓰면서 이명박식 보수는 왜 실패했는가 이런 부제를 달았습니다. 굉장히 나약한 한국군 지휘부 그리고 국가 지휘부를 비난했던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그 행사장에 가서 이렇게 희생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걸 영어로는 롤콜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별로 없던 하나의 방법이죠. 서양에서 미국에서 하던 건데 이 복수심을 드러낼 때 하는 겁니다. 숨진 영웅들을 다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연설사를 했는데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연설사니까는 기념사니까는 그렇고 그런 내용입니다. 제 눈에 띄는 거는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국민과 함께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천안함 사건 치르고 난 다음에 응징보복을 못했죠. 그때 한이 많이 할 때 많이 나왔다는 게 전쟁하자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릴 겁니까? 하는 좌파들의 주장이 있었어요. 우리 국민하고 서해에서 희생된 천안함 용사하고 분리시켰던 겁니다. 그 천안함 용사들은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가 있었다가 당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수를 해야 되는데 피해 복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 국민들을 이 용사들과 분리시키는 자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민국은 넘어갔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이명박식 보수는 왜 실패했는가 그런 제목 부제를 달았었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국민을 대표한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을 얘기하는 거죠. 전례 없는 강도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에 맞서 한국형 삼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주목하십시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입니다. 한미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한미일 얘기했습니다. 윤 대통령 의지인데 지금 이재명을 비롯한 좌파들은 일본하고 뭐 어쩌고 한 걸 가지고 일본하고 그럴 수 있느냐, 일본에 끌려간다, 친일이다 공격해야 되지만은 윤 대통령은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세력이 충돌하겠죠. 근데 칼자루를 진 거는 대통령이니까 우리는 한미일로 갑니다. 물론 대통령의 힘이 약하면 탄핵을 당하거나 혁명을 당해서 무너지겠지만 그런 일은 가능성이 없다고 보게 되면 이 좌파와의 대한민국 싸움이 치열해진다. 정부는 그들을 잡으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입니다. 이 대목은 북한에도 국가정보원에 해당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합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봐야 되나? 천안함 사건은요, 그 전해에 대청해전이 있습니다. 대청해전은 김동식 이함대 사령관이 대청도 앞바에서 깔짝거리는 북한 작살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명박 정권은 북한하고 대화하는 거에 정신이 팔려서 이 승리한 대청해전을 지금도 해군은 자랑하지 않아요. 감춰놓고 있어요. 그리고 훈장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북한하고 회담을 하겠다고 지금 대통령실 안보실에 있는 김태효 씨가 그때 비서관이었죠. 이명박 정부에서. 김태효 씨가 자남산 여관에서 북한 차하고 만나고 어쩌고 했었습니다. 대청해전 이후. 근데 북한이 굉장히 화를 내고 나중에 이명박 정권이 우리한테 뭐 돈을 주려고 했다고 막 터트리고 뭐 그랬던 사건이죠. 그렇게 해놓고 그 당시 보게 되면 북한 김정일이죠. 보복을 지시하고 응징을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 3세븐 부대가 감청을 해내죠. 그랬는데 이명박 정부는 북한하고 대화할 생각이 있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그랬고, 그에 따라 천안함 사건을 앞두고 북한이 잠수함을 갖고 뭔가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수함이 나오게 되면 그 사실을 알려주면 전방에 있는 우리 군함들은 전부 다 전속으로 기동합니다. 북한 잠수함이 어디 나올지 모르잖아요. 전속으로 기동하면 걔네들이 따라오지를 못하거든요. 따라오면은 북한 잠수함도 전속력으로 따라오니까 스크루 소리가 커지면 우리 소나가 잡아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적 잠수함이 나왔다 그러면은 전속 기동을 하는데, 그때 이 대한민국 정보 기관자들은 북한 잠수함이 시험 운항하려고 나왔다, 작전용으로 안 나왔다고 이렇게 알려주죠. 그에 따라서 각 작전사령부에서는 북한 잠수함 대응작전 지시를 하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평상시 개념으로 작전하던 천안함이 당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가 북한과 통화보겠다고 하는 정치가 개입하다 보니까 희생이 났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는데 저는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죠. 틀렸으면 제가 벌써 골로 갔죠. 이게 이명박 정신 못 차린 정권이었던 겁니다. 보수가 아니었던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가지 않을까 굉장히 노심초사했는데 윤 정부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한다. 북한에서도 대통령 연설을 분석하는 분석관들이 이자가 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방심을 한다면은 우리한테 당할 겁니다. 저는 지금 군인들을 쭉 만나보면은 윤 대통령이 이런 연설을 할 때마다 군인들은 바짝바짝 군기가 듭니다. 이번에 FS 훈련, 자유의 방패 훈련이 어제 끝났죠. 저희 동네도 보니까 젊은 예비군들이 터덜터덜 걸어 다니더만요. 정확히 말하면 한 5년 만에 본 것 텐데 한 10년 만에 본 것 같아요. 예비군 훈련을 하는구나. 예비군들이 얼마나 전력에 도움이 되겠습니까만은 저런 식으로 우리 국가 비상 시스템을 다 돌려봐야 되는데, 이번에 FS 훈련은 좀 예년에 비해서 빡세게 한 겁니다. 군인들이 좀 움직여 본 겁니다. 더 많이 움직여야죠. 또 기상천외한 작전을 연습해야 되는데 부족합니다만 모처럼 움직여 봤습니다. 이게 이런 우리 위기 대응 조직을 윤 정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물론 북한도 지금 뭐 핵 수중 핵 드론인 헤이를 시험 발사하고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 핵실험, 모의 실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역시 가동하고 있다는 걸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군인들이 요즘 쪼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북한 드론이 용산까지 침투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오전 일정을 취소하고 비서실, 안보실 참모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해이해진 군 기강을 강화하라고 했고요. 이렇게 일장 쪼이고 난 다음에는 ADD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뭘 하게 되면 응징과 보복을 하라고 했습니다. 때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를 북한의 정보기관도 분석할 것이고 우리 군도 그 말이 뭔지 금방 알아듣습니다. 우리 군부가 윤 대통령이 청와대에 안 들어간다 그럴 때 얼른 우리 총사령관이니까 용산을 내줘서 들어오게 했지 않습니까? 군인들은 대통령인데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대통령 저 한마디가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이제 북한이 열차하면 때리라는 겁니다. 북한이 삼축 체계를 의식해서 여러 가지 미사일을, 핵 드론을, 수중 드론을 만드는데 먼저 때리란 지시를 내렸고 당했으면 반드시 보복하라고 내린 겁니다. 윤 대통령이 군을 쪼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부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긴장할 겁니다. 북한도 그에 따라 쪼이고 있겠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헌재에서 검수완박법 합헌 나오면서 윤석열이 좀 몰렸습니다. 그러나 그와 관계없이 윤은 계속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것이며 권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은 쪼일 겁니다. 그 전에 서울시 공무원을 지냈던 고위직까지는 못 가고 쭉 있었던 그 한 친구가 한 얘기가 있어요. 좌파 시장이 오면은 서울시장은 엉망이 되는데 공무원 생활하기엔 참 좋다. 반바지 입고 나올 수도 있고 쓰레빠 신고 근무해도 되고. 보수에서 시장이 오면 서울시 행정은 제대로 돌아가는데 공무원들은 정시에 출퇴근해야 되고 좀 기강이 살아서 좀 힘들다. 공무원 생활을 하기에는 보수가 좀 불편하다 그랬는데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 봉급쟁이 공무원들이 하기엔 참 좋은 세상이었어요. 근데 공무원이 좋으면 뭐합니까? 국민이 좋아야지. 국민이 잘 되기 위해서 부리는 노예가 공무원인데 공무원들 복지하자는 게 전공로 아닙니까? 웃기는 거죠. 주인이 편해야 되는데 이게 쪼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많은 정치적 위기를 맞는데 그 위기가 오히려 득이 될 거라고 봅니다. 2021년 추미애 그 다음에 박범계가 얼마나 장관이 돼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참 타박했습니까? 그 타박 때문에 윤 대통령이 컸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과 맞붙어서 이겼고 이기고 난 다음에 이재명 씨가 당대표가 돼서 얼마나 지금 공격을 해댑니까? 저는 그것이 오히려 윤 대통령 지금 상당히 약한 정권인데 힘을 낼 수 있는 게 이재명 공격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수박은 이재명이라고 보는데 윤 대통령이 북한이 도발을 안 해주면 이런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무원 조직을 못 조이는데 김정은이가 열심히 그걸 도와주고 있어요. 김정은이 진짜 윤석열 대통령 권력 강화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이재명, 김정은 등등. 네. 저는 북한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한반도에서 타삭 우리 측에서 상당히 강한 선제 타격이나 또는 응징 보복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북한도 이걸 알 겁니다. 긴장이 올라갑니다. 그런 관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번 행사를 다시 한번 보시고요. 지켜보시면 한반도 안보가 어떻게 춤을 출지.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북한에서 선동하려고 한 부분이 지금 계속 안기부 수사 과정에서 한 거에서 나오고 있죠. 그런 만큼 이거는 처음부터 대통령실에서 봤던 겁니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북한 개입 여부를 추적했는데 이 민노총들이 그걸 북한으로부터 지령받아서 더 반정부 투쟁으로 하려고 했다는 건 바로 알았던 거거든요. 윤석열은 북한하고 싸웁니다. 삼축체계 킬체인이 먼저 가동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눈을 열어놓고 귀를 열어놓고 그 다음에 의식까지 열어놓고 남북관계를 보십시오. 북한 김정은 우습게 보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잘못 판단하면 우리 군부도 또 응징보복을 못하면 엄청 깨질 거고 김정은도 깨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윤 대통령 응징보복한다를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